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정신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덧 글도 세 번째 글에 해당하고요. 오늘 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지문을 보면 비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대조하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결에서 그 두 가지 사안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그와 관련된 주요 소수를 놓치지 않는 서로 비교대조하면서 이 어떤 그 읽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순자 같은 경우는 성악사 같은 경우는 물론 맹자가 나왔긴 나와서 두 개를 비교대조했지만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비교대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지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가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터라 우리는 이런 지문은 확실하게 그 두 개 잘 명백히 비교되자면서 읽는 버릇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1문단부터. 이거 본인들이 먼저 예습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습을 하고 맞춰봐야 돼요. 그 연습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자, 1문단. 주술.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관계.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주어.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첫 번째 문장 나왔어요.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제는 주어. 문제는 정치적이냐, 경제적이냐 달라진다. 근데 그 다음 문장 읽었더니 자연스럽게 영광에 나와요. 정치 논리에서는 주어 공평성을 중시하고 이게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물론 이걸 쓸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 나오니까 제가 안 썼습니다.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 중시하고 주어 경제 논리에서는 소수로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이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진다. 이제 뒷부분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아니니까 앞부분에서 나왔죠.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연관관계를 봤을 때 정치적 접근, 경제 접근 그 뒷문장에서 그 정치적 접근에서는 공평성, 경제 접근에서는 효율성이니까 바로 나옵니다. 정치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 정치 논리에서는 주어 뭘 강조하고 공평성을 중시하고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정리하는 것은. 그 다음 내용도 편해요. 정치 논리는 앞에 문단과 뒤 문단의 관계 생각했을 때 묶어버렸어요. 두 개 문단을. 하나의 내용이에요. 정치 논리는 앞에 내용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는 거구나.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로서 주로 소수로 그지? 뭘 중요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인데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한다.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소수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지. 정치 논리는 뭘 중시한다? 공평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분배를 중시한다. 분배 측면이 중요하고 내가 손해를 안 받는다 말이죠. 정치 입장에서는. 반면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두 개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 경제 논리는 주어 동그라미. 효율성 앞에 나왔습니다. 혹은 최소의 비용으로 소수로 뭐예요?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연 배분의 논리다. 그러니까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뭘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경제 원칙에 입각했다. 최대 효과, 경제 원칙. 또는
최대의 효과.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문단 이렇게 정리했으면 잘 정리한 겁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자, 2문단. 지문이 쉬울 때 바로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연습 정도만 따라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단.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묶었네.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잘 드러난다. 자, 이러한 논리는 지금까지 말했던 논리죠.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드러난다. 여기서 정치인은 주어 동그라미. 사회적 의사결정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소수 정치인을 누구 말한다? 공직자를 말하고.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뒷 문장 간의 연관관계.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정치인과 경제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정치인은 누굴 가리킨다? 공직자를 말하는 거고. 경제인은 주어 동그라미.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한데 누가? 경제 전문가인데 그 경제인은 누굴 말한다? 경제 전문가를 의미한다. 만약 여기서 문단이 끝났다면 이 문단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누구한테 드러난다? 정치인과 경제인이 드러난다.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정치인은 누구? 공직자고 경제인은 경제 전문가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앞에 있는 내용. 지금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서로 비교하고 싶은데 누굴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정치인과 경제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질문에서도 살펴봤듯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왜 정치인과 경제인 얘기하는 거냐? 뭐 얘기하려고 지금?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누굴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정치인과 경제인 보면 알 수 있다는 건데 그 정치인은 누구고? 공직자고 경제인은 경제 전문가다. 이 사람들 보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주어동그라미. 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과 자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정치인 보면 알 수 있겠어. 경제인 보면 알 수 있겠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한 모든 정치인이 주어동그라미 정치 논리만 주장하거나 모든 경제인이 경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알겠지?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경제 논리를 내세운데 누가? 그런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경제인도 있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여기서는 자, 나왔네요. 예상을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서 그렇죠? 그들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고 본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일반적으로 100% 그런다는 얘기 아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누굴 통해서 알고 싶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통해서 알고 싶다. 쉽죠? 이를 통해 지시어. 그렇죠. 정치인과 경제인을 통해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안다는 것을 통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나왔습니다. 소스로 나왔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그렇죠. 정치인과 이 사람들 왜 얘기하는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경제인의 뭘 안다면 기본 발상과 걔네들의 주위에 있는 뭘 안다면 환경 속성을 서로 뭐하면 비교하면 그들의 주장에 담겨있는 자 나왔죠. 다시 원위치로 뭘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술어 부분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뭐를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내가 이거 비교해서 내가 알고 싶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차이점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2문단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뭐가 다 드러나 버렸죠. 그렇죠.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생과 환경 속성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뭘 설명하겠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얘기할 것이다. 3문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멈춤하고 3문단을 자세히 보시고 한번 미리 예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3문단 들어갑시다. 자, 3문단 바로 들어갑니다. 3문단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 2문단은 되게 우리가 늘 접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이번 글은 그 두 개를 본격적으로 비교 대조한다고 그랬으니까 비교 대조하는 그 소수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문단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정치인은 조동그라미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자,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 늘 하는 질문. 이 얘기를 왜 하냐는 이거지. 갑자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권력이. 정치인의 권력을 왜 얘기하냐? 앞에 내용, 뭐가 연관이 시켜야 돼? 이거죠? 정치와 경제 논리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정치인과 경제인을 알면 그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치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하는 건데 정치인과 경제인이 갖고 있는 환경 속성을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뭘 통해서? 그렇죠. 권력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사안을 이들은 자연이라기보다는 누구다? 권력기관이다. 나왔어요. 소수로 권력기관이다. 정치인은 권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주권자를 대신할 또 뭘 쥐고 있어요? 권한을 쥐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반면에 섭섭고 놓치지 않았죠. 이제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경제인은 뭐가 없어?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이 없다. 합법성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3분단을 정리할 때 단순하게 주어 소수를 정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3문단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구나. 그렇지. 권력.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는구나.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된 친구들은 잘하는 지금 기본 수준이 되는 거야. 이 틀만 놓지 않으면 웬만한 지문은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정리가 됩니다. 어려운 지문도. 정치인은 권력이 있다. 그렇죠. 경제인은 그렇지만 경제인은 소수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 행위에 관한 권력은 없다고 나왔어요. 경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소수로 경제 행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정치인의 비교도 나옵니다. 도움이 되는 뭘 제시할 수 있어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빙봉댕 나왔죠. 그래서 경제인은 뭐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 대신에 소수로 정치인의 권력에 그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뭘 제시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정치인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대안 제시. 정확히 말하면 그 대안은 뭡니까?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이죠. 뭐와 관련돼? 경제와 관련돼. 경제 지식과 그렇죠. 기술을. 삼문단은 권력의 유무,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할. 이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누구예요? 경제인들이죠.
대한 선정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이런 건 이제 부분 나오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오답으로 유도할 선택지라고 봐야 되겠죠. 눈치 있는 친구들은 표시를 했을 거야. 자, 그 다음. 자, 3문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3단 넘어갈 때 계속 권력 얘기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측면이라면 3문단과 계속 내용이 이어지겠지. 근데 내용이 달라진다면 또 놓치면 내용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봐볼까요? 정치인은 주어 정책을 투입의 관점에서 본다. 바뀌었잖아. 바뀌었어. 권력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을 무슨 관점에서? 투입의 관점에서 본다. 경제인은 정책을 어떻게 본다?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만들 때.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는 정책을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정책을 보는 판단. 정책 판단의 기준이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두 개를 비교해줘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친구들은 뭘 놓치지 않았겠어요? 정치인들은 뭘 본다? 투입의 관점이다. 경제인들은 잘 안 나오네. 효과의 측면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이 투입이란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라 그럴까? 그 다음 문장에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속에서 부연 설명을 하겠죠. 경제인은 주어 동그라미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또 나오네. 효과, 효율성 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주어 동그라미 비교되지 소수 중심이죠.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은 효과의 측면은 뭐예요? 뭐하게요? 예측이 힘들어. 그래서 애초에 맨 처음에 투입할 때 그걸 중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수로 어느 정도의 자원이 투입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알겠죠? 정치인들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할 때 이게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뭘로 기준한다는 얘기예요? 효과는 어려우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투입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알겠죠?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이거는 안 되지만 투입의 측면에서는 예측이 된다. 따라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여기 뭐예요?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정책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그렇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니까 유권자들에게 그렇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문단 정리가 됐죠? 이제 5문단으로 넘어가겠죠. 자, 5문단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굿 아이디어. 3문단 안에서 4문단 넘어갈 때 이렇게 내용의 아이디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투입이라는 관점이라 나왔을 때 이게 낯설게 느껴졌을 때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이 투입이 눈에 보이는 유권자에게 눈에게 보일 수 있게끔 맨 처음에 이 정책이나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그 파악하는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쉽다는 측면의 이 소수를 놓치지 말할 수가 있었죠. 투입의 관점이란 말은 그렇죠. 유권자에게 그렇죠. 여기까지 제시하기 쉽다. 이런 것은 잘 안 보일 가능성이 크죠. 5문단 6문단 들어갑시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3, 4문단, 3문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맨 처음에 그게 중요한 거고 4문단 들어가면서 그렇지 3문단과 연관관계 생각했을 때 권력 얘기하다가 결국은
정책을 수립하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 얘기를 넘어갔구나. 오문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문단 보면서 앞에 3, 4문단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어떻게 내용이 바꿔가는가.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뭘 잡아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그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은 조동감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당연히 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에 치하고 연관관계. 그러니까 그래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정치들은 권력이 있어. 경제들은 권력이 없어. 그 다음에 정책을 판단하는데 수립하는데 맨 처음에 그 나름대로의 이게 정책이 될 만한다라는 것을 판단의 기준이 정치인은 눈에 보이는 측면의 투입의 측면이라면 경제인은 효과로 봤다. 여기는 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컨텐츠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의 생산 반영에 뭐라는 얘기예요? 근거다. 사실 이렇게 기준을 내우기가 쉽지가 않은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읽어가면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치인은 정책을 생산하는데 그 근거가 국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해관계가 다르다.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는 이들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자, 여기가 핵심의 서술이었죠.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그러니까 정책을 생산하는 근거가 정책을 반영하는 근거가 정치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참 비극적이죠.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문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앞에 문장과의 관계. 이건 별 내용이 아니구나. 어떤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반면에 아직 경제인 얘기하겠네.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여기 있잖아. 분석 수립. 정책 생산할 때, 수립할 때, 만들 때, 반영할 때,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은 배제한다. 옳시고 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서술어. 얘네들은 국민 전체를 중시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니까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한대.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거시적 입장에서 서술어. 여기서 어떻게 요약 정리하고 무엇을 중요시해서 머릿속에 정리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소술이겠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 했다. 여기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때 뭐가 그 정책이 있는데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똑같은 말. 이런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한다라든가 효율성을 중시한다라든가. 그렇지. 그래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사회적 필요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앞에서 다 한 거지, 그렇지. 그걸 통해서 다른 말로 바꿨다. 이런 말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게 앞에 연관관계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만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되겠죠. 우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 그렇지. 반면 경제인은 조동그라미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정책하지 마세요. 라고 취소를 건의한다. 왜? 사회적으로 필요성 있는 다수의 의견이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6문단 넘어갑니다. 자,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비교되지 않을 경우에 특히 비교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은 뭐가 중요하겠구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접하고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써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정치인은 자 6문단 자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자 이거 여기 소수 놓지 말고 정치인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대. 자 이것부터 놓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상호 경쟁 관계에 있대. 뭐가 그런 정책 목표들이 있는데 그 정책 목표들은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데 자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놓치지 않는 거야.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인 경우에는 그걸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데 왜? 어느 여기를 남겨둔다. 왜? 알겠어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게 경제인들하고 그럼 경제인들은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얘기야. 정치인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그렇죠. 어떻게 하냐? 뭐예요? 남겨둔 상태에서 뭐예요? 합의를 도출하려 하는 거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그런 정책 목표들을 도달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합의를 통해서 도달한다 이 말이야.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는 과정.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과정에서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찰을 원치 않는 얘기야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 목표가 있는데 그 정책 목표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그에 도달하는 방식은 그냥 나왔어요. 그런 만큼 정치인에게는 뭘 중시할 수밖에 없다.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소스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겠죠. 협상과 타협, 교섭 등의 이런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나 경제인은 조동그라미 한전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중시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정책의 수반이란 말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사회 전체의 효율성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에?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제인은 나왔네요. 앞에 치고 연관관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된데 목표가. 이런 게 또 어려울 수 있죠. 정치인의 정책 목표들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경제인들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렇게 다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점을 두고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자, 맨 마지막 소스로 어떤 것을 주되게 활용한다.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누구는? 경제인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인은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정치인과 경제인을 바라보면서 그 두 개를 비교해주면서 뭘 판단하는 거예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원래 제가 잠깐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2022학년도 여러분들 대입 전형이죠. 와서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거를 동영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등교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정상등교 한 상태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선배들의 입시와 결과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7문단과 학습활동은 7문단만 연습해 보시고 특히 학습활동을 미리 한번 풀어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